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매우 인종차별적이고 유럽 중심적인 사고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예를 들어 책의 내용 중에 유럽은 혹독한 환경이라 사람들이 호전적이고 또 자유정신을 갖게 되고, 아시아는 온화한 환경이라 사람들이 게으르고 그로 인해 아시아의 노예 근성이 널리 퍼져 있어서 자유정신을 드러내는 사건이 단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 나와. 이에 대해서 프랑스 혁명 같은 유럽의 혁명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분명 동학농민운동 같은 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었어. 이 둘은 성공의 여부만 다르지 체제에 반하여 자신들이 권리를 주장했다는 본질은 같다고 생각해. 분명 온화한 환경인 아시아에서도 유럽과 동일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지. 이런 건 책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아시아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아시아를 억지로 통합해서 체계화하려는 데서 나온 오류인 것 같아. 결국 나는 이 내용이 유럽이 아시아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갖는 것을 마치 정당화를 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무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맞아. 나는 이 책이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서양인들의 시점으로 작성했기에 그런 편향적인 사고가 나온 것 같다. 이 책이 설명하는 학자들도 결국 다 서양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 근대의 폭력성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역사는 결코 한쪽에서만 일어나지 않거든. 몽골이 지배했던 역사도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자유의지로 했던 운동들이 있기도 했어. 나는 이 책이 얼마나 서양 사람들이 본인 폭력성에 갇혀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책인 것 같기도 해. 서양인들의 직선적인 사고관으로는 동양적인 원형적 사고관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빙빙 돈다고만 생각하는 거지. 물론 배우지 말아야 할 지식은 없기에 이 책이 주는 지식은 분명히 있지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양과 동양의 이분법적인 근대적 사고관이 생길까 조금 두렵기도 해. 우리 같은 지식인들이 이 부분을 부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나는 책을 읽기 전에 주변 친구들로부터 이 책이 너무 유럽 중심적으로 써져 있어서 레이시스트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읽을 때 한번 최대한 레이시스트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렇게 읽음에도 잠깐 브레이크가 걸렸던 부분이 그 지형의 차이에 따라서 아시아에는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노예 근성이 널리 퍼져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뒤에 좀 더 읽어보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거지만 환경의 안락함이 크면 클수록 환경이 인간에게 가하는 문명의 자극은 그만큼 약화된다 라는 부분이 있어. 이 내용과 연결시켜보면 둘로 딱 나눌 수는 없지만 아시아의 환경이 비교적 안락했다고 본다면 그에 대한 자극이 달랐다는 내용이 워딩만 강했을 뿐 비슷한 결의 의도라고 느꼈고, 이렇게 본다면 일리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서 저자는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포괄적으로 잡고 기후에 의한 인류의 정체와 역사가 달라졌다라고 전달하고 있는데, 과연 기후만이 그들의 문화, 법, 도시의 형태 등을 절대적으로 좌우했을지 그 논점에 대해 반박을 해보고 싶어. 첫 번째로 전 세계 국가들 중 같은 위도에 위치한 국가들만 봐도 그들은 서로 다른 역사와 특색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과거에 기후에 순응하며 풍수지리를 중요하게 여겼지. 그에 반해 같은 위도상에 위치한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들만 봐도 너무 다른 도시의 체계와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저자의 말과는 달리 인간이 삶을 사는 중심에 자연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지만 또 자연이 인간의 삶을 절대적으로 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고전의 도시는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생계를 위한 전투라고 하자면, 현대의 전쟁은 오히려 자신들의 영역을 지켜서 시민들의 안정을 보장하고 경제와 사회적인 이해관계에 근거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이제는 자연의 제한을 받는 상황이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류의 성격을 정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과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